아이, 자신 있게 가세요. 뭐, 공부는 기세야. 모르면 어때? 이씨, 배우면 되지. 까짓 거. 틀리면 어때? 고치면 되지. 이씨. 라고 기세입니다. 뭐 누군 태어나서도 다 알았나? 네. 갑니다. 자, 15번입니다. 17페이지 15번입니다. 보세요. 자, 집합 x가 있고요. 집합 y가 있습니다. 자, 집합 x에서 y로의 함수 중에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의 개수를 말해주세요. 자, 공역입니다. 치역입니다. 자, 집합 x에서 원소 1, 2, 3, 4, 5죠. 집합 y로 a, b, c로 대응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x에서 y로 대응하는 함수. 자, 이때 이 함수의 정역은 누구예요? 집합 x죠. 원소 몇 개? 5개 있습니다. 이때 이 함수의 공역은 누구예요? 집합 y죠. 원소 몇 개? a, b, c 3개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공역과 치역이 같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때 치역이 뭘 의미하는 거죠? 함수 값들이죠. 함수 값들의 모임. 선택받은 공역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집합 x에서 y로 대응하는데 집합 x에 있는 원소 1이 예를 들면 a한테 대응했어. 2도 a한테 대응했어. 3은 b한테 갔고 4도 b한테 갔고 5는 a한테 대응했어. 그러면 결론 a, b 얘네들이 선택을 받은 애들이죠. 이 둘을 모아서 우린 뭐라고 한다? 치역. 그럼 c는요 그냥 공역이었던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니? 공역과 치역이 같았으면 좋겠대. 그 말은 무슨 뜻? 여기 있는 A, B, C 이 세 개가 모두 선택을 받았으면 좋겠어 라는 말이네요. 됐습니까? 그럼 지금처럼 이런 그림이 그려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야. 받아들일까요? 자, 어떻게 셀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세는 게 좋을까요? 갑니다. 일단 집합 X에 있는 원소는 5개예요. 집합 Y에는 원소가 3개입니다. 그럼 집합 X에 있는 원소들이 하나씩 짝대기를 그을 거야. 그래서 Y에 있는 원소한테 하나씩 선택을 할 거야. 근데 문제는 뭐다? 얘네가 다 선택받았으면 좋겠지. 받아들일까? 자, 어떤 경우가 있을까? 한번 고민해보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을 수 있어. 자, 그려볼게요. 1이 A한테 갑니다. 2가 B한테 갑니다. 3이 C한테 갑니다. 됐죠? 그럼 이미 치역 다 끝난 거지. 맞아? 그럼 우리 뭐만 하면 돼? 4하고 5는 치 가고 싶은데 아무 데나 가도 돼. 이렇게. 됐죠? 그럼 공역이 치역이랑 같은 거 맞네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자, 여기서 문제는 두 분 중에 한 분은 해왔고 한 분은 안 해왔어요. 자, 이거 푸신 분 누구죠? 누가 풀었다고 그랬죠, 이거? 실제로 너네 계산하기 전에 문제를 직접적으로 풀기 전에 문제도 준 상황을 읽고 아, 이걸 어떻게 푸는 게 좋을까? 계획이 일단 대략 나와야 돼. 그래서 그 계획대로 푸는 거야. 그냥 이것저것 막 쑤셔 넣어보다가 답 나왔네 끝 이게 아니라고. 지금까지 수학 문제를 풀 때 계속 그런 식이었어야 돼. 문제를 읽은 다음 여기서 이런 조건을 줬구나. 도함수를 줬네. 그럼 내가 원함수를 그릴 수 있겠는데. 그럼 증가하는 구간을 말하라고 했으니까 미분계수가 0보다 클 때만 보면 되겠네. 응, 구해야지. 이렇게 갔어야 돼. 그냥 몰라 일단 구해. 몰라 일단 0보다 클 때 언제, 작을 때 언제. 몰라 일단 그려. 일단 그려. 이게 아니라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상황을 읽으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돼. 다시 말하면 여기 A가 선택받아야 돼. B도 선택을 받아야 돼. C도 선택을 받아야 돼. 난 이 경우를 찾으면 되는 거네. 자, 지금 정화가 해준 말엔 100% 동의합니다. 그냥 만들 수 있는 함수 전체 다 볼게. 그의 말은 첫 번째, 1이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3개 중에 하나. 2가 가는 거 3개 중에 하나. 3도 3개, 4도 3개, 5도 3개. 맞아? 해서 일단 첫 번째, 만들 수 있는 전체 함수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 3의 5제곱까지. 맞아요? 이게 사실 뭔데? 중복 순열이죠. 3파이 5. 됐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럼 여기서 나 이 모든 전체 함수가 다 공역과 치역이 같은 거야? 아니거든. 왜? 어떤 게 있냐? 첫 번째, 치역의 원소가 한 개일 때가 있습니다. 됐음? 자, 치역의 원소가 한 개일 때, 다시 말하면 공역에 있는 원소 A, B, C 이 3개 중에 딱 하나만 치역일 때. 예를 들면 A만 치역이야. 무슨 뜻?
1이 A한테, 2도 A, 3도 A, 4도 A, 5도 A한테 가는 경우 있을 거야. 그럼 이렇게 대응하는 함수가 몇 가지인데? 한 가지. 그럼 치역이 B일 때 치역의 원소가 B 혼자 있어. 그럼 모든 함수 값들 다 B가 나오는 거잖아. 이렇게 대응하는 방법 몇 가지? 한 가지. 얘도 역시 마찬가지. 몇 가지? 한 가지. 됐습니까? 그래서 치역이 A만 있을 때 한 가지, B만 있을 때 한 가지, C만 있을 때 한 가지. 그럼 이 한 가지인 경우 몇 개? 세 가지 뺐어야 되죠. 전체 함수에서. 만들 수 있는 전체 함수 이거 뺐어야 될 거야. 그럼 두 번째. 이번엔 치역의 원소가 두 개인 상황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치역이 누구냐? A랑 B만 치역이야. 아니면 B랑 C랑만 치역이야. 아니면 A랑 C랑만 치역인 상황이야. 이거 경우의 수 세 가지 나오네요. 다 나열해야 됩니까? 아니요. 여기 몇 개 있어? 세 개 있지? 서로 다른 세 개 중에 두 개 순서 상관없이 선택해. 그 둘이 치역임. 3C2. 그게 세 가지잖아. 됐습니까? 근데 다 본 거예요. 3C2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봤습니다. 그럼 이때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야, A, B가 치역이라고 해보자. A랑 B가 치역인 거야. 됐죠? A랑 B가 치역인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집합의 원소들 1, 2, 3, 4, 5는 A랑 B한테만 선택하러 날아가야 돼. 자, 이게 문제일 거야. 이거 어떻게 되죠? 이거 어떻게 되죠? 이거 어떻게 돼요? 네. 치역의 원소가 두 개인 상황. 이거 어떻게 돼요? 네. 세 가지. 뭘 빼죠? 천천히 하세요. 긴장하지 마시고. 긴장되지. 유명 유튜버 앞에서 얘기하려니까 긴장되지. 또 실제로 본 지 얼마 안 됐기도 했고 또 생각보다 뚱뚱하기도 하고 존나 큰 애라는 생각도 들고. 네, 긴장하시면 안 돼요. 하면 돼요. 자, 봐봐. 이거 셀 때 잘해야 돼. 왜 그러냐면 자, 나는 원소가 이 A, B 두 명만 선택받을 거야. 이거 어떻게 셀래? 간단해. 얘랑 똑같이 접근하면 돼. 여기 1, 2, 3, 4, 5 얘네를 갖고 야, 그냥 공역이 두 개만 있어 라고 생각하자고. 됐음? 그럼 갈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맞아요? 2의 5제곱까지. 근데 그 중에 A, B가 모두 선택받아야 되지. 그럼 얘네가 모두 다 A한테 가는 경우, 얘네가 모두 다 B한테 가는 경우 빼자고. 됐음? 그러면 당연히 뭐야? A, B가 골고루 선택받았을 거라고. 이 둘만. 됐습니까? 근데 이런 게 몇 번 나와? 하나, 둘, 세 번 나와. 이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다시 되게 복잡해 보일 수 있어. 왜? 처음에 크게 접근했던 이 방법 그대로 두 번째 얘기를 또 해야 돼. 근데 이거 네가 해야 된다고. 납득이 돼요? 논리적으로. 들었어요? 다시 어떻게 센다고? 1이 갈 수 있는 거 몇 개? 둘 중에 하나. 2 둘 중에 하나. 3도 둘 중에 하나. 4 마찬가지, 5도 마찬가지. 그럼 갈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전체 함수의 개수는 몇 가지? 2의 5제곱까지. 거기에서 얘네가 모두 다 A한테만 대응하는 경우 한 가지. 얘네가 모두 다 B한테만 대응하는 경우 한 가지. 이거 빼면 A, B한테 골고루 다 갔을 거 아니야. 받아들여? 그럼 이거 몇 개 빼면? 두 개 빼면 되겠네. 근데 이런 게 몇 번 나와? 하나, 둘, 세 번 나와. 다시 쓰면 이렇게 되겠죠? 3C 2개만큼 나와. 어차피 우리는 3으로 써도 상관없으니까. 뿅. 됐습니까? 자, 그럼 2의 5제곱 몇이에요? 32. 거기서 2 빼면 30. 3 곱하면 90까지. 됐죠? 그럼 3의 5제곱에서 90과 3을 빼서 93 뺀값 얘기하시면 답이겠습니다. 자, 3의 5제곱 몇이에요? 243이요. 거기서 93을 뺍시다. 답입니다. 됐을까요? 납득이 돼? 그럼 다 봐야 돼. 계산하는 거, 이 거듭제곱수 계산 못한다고? 뺄셈을 못한다고? 그럴 리 없잖아. 다 할 수 있어. 그럼 뭐가 필요해? 계획이 필요해. 근데 계획은 어떻게 나와? 문제를 읽어야 돼. 그리고 야, 진짜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거 다 봐야 되니? 응, 다 봐야 돼. 다 보는 게 맞아. 그럼 이걸 언제 다 보고 앉아 있어? 그러니까 연습을 해야 돼. 빨리 볼 수 있게. 됐을까요? 시작하겠습니다. 뭐라 했는데요?
자, 24번 보겠습니다. 24번은 서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못 들은 친구도 있으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A에서 어디로 가요? B로 갑니다. 최단 경로입니다. 잠깐만요. 정한 어떻게 접근했는데? 다 셌어? 다 직접 셌어? 근데 안 나왔어? 그럼 어디가 다른지 보자. 직접 셌어요? 나왔어요? 둘 중 한 명은 거짓말하고 있죠? 자, 갑니다. 세봅니다. 자, 세봅니다. 일단 세는 거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 가는 방법 몇 가지?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 여기까지 가는 방법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죠. 최단경로기 때문에 오른쪽 아니면 위로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A에서 출발해서 야, 여기까지 가는 방법 몇 개야? 그냥 이렇게 오는 거 한 가지. 얘는 몇 개야? 그냥 이렇게 오는 거 한 가지. 됐죠? 자, 그럼 문제는요, 여기입니다. 몇 가지죠? 두 가지. 왜 두 가지야? 여기까지 오는 거 한 개, 여기까지 오는 거 한 개. 합쳐서 두 가지 맞잖아. 더 하면 되죠? 자, 계속 갑니다. 여기 몇 가지? 세 가지. 여기는요, 네 가지. 여기는요, 다섯 가지. 갑니다. 여기 세 개요. 여기는요, 네 개요. 자, 그럼 여기입니다. 여기 몇 가지예요? 여섯 가지. 여기는요, 10가지가 되네요. 자, 여기 몇 가지입니까? 10가지고요. 여기는 15가지의 경우의 수가 됩니다. 자, 계속 갑니다. 여기 몇 가지게? 20가지죠? 여기는요, 35가지죠? 자, 여기서 문제는 여길 거야. 여기 몇 가지야? 10가지죠. 맞나요? 여기 몇 가지야? 10가지죠. 맞잖아요. 그냥 그대로 오는 것밖에 없잖아. 밑에서 합리하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셉니다. 이 몇 가지? 30개. 그럼 여기는 65개. 여기는 40개. 그럼 전체 몇 개? 105가지 경우의 수를 셀 수 있겠습니다. 끝.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왼쪽에 있는 문제, 체크 문제 22, 23번 문제. 잘했습니다. 서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그냥 세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얘는요, 길이 조금 막 잘려져 있고 난리가 났죠? 이런 것들은 직접 세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문제를 좀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개념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다음 방정식이 있습니다.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몇이에요? 7입니다. 이때 음이 아닌 정수해의 개수입니다. 자, 음이 아닌 정수해, 난 요 앞글자를 따서 이렇게 말해요. 아, 정. 됐죠? 음아정이라고 합니다. 음아정. 뭐예요? 음이 아닌 정수. 그럼 0도 포함되는 자연수죠. 됐을까요? 그럼 봐봐. x랑 y랑 z를 더해서 7이 나왔어.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x랑 y랑 z를 더해서 7이 나왔다? 이걸 우리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엄마가 심부름 시켰어요. 야, 마트 가서 딸기 x개, 사과 y개, 바나나 z개 사와. 합쳐서 몇 개? 총 7개. 됐죠? 엄마가 사오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가서 사올 거예요. 자, 문제는 이겁니다. 나 딸기만 7개 사올래. 돼, 안 돼? 되죠? 엄마가 합쳐서 7개라며. 그래서 딸기만 7개 사오는데 왜? 됐잖아. 아니야, 난 바나나가 좋은데 바나나만 7개 살래. 상관없죠? 됐습니까? 마찬가지 문제에서도 음하정. 음수가 아니니까 영어 나도 상관없잖아요. 사왔습니다. 그럼 이때 사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세보자. 라고 하면 마트 가면 뭐가 있다? 카트가 있어요. 카트에다가 여러분들은 딸기, 바나나, 그리고 사과를 담을 겁니다. 그럼 이 서로 다른 세 종류의 과일을 담을 거야. 근데 담을 때 이왕이면은 이쁘게 담을게. 뭐해서? 분류해서. 그러니까 분류하기 위해서 마트에 있는 박스를 가지고서 이렇게 칸막이를 만듭니다. 됐죠? 그래서 이 앞자리에는 딸기를 담을 거고요. 가운데에는 사과를 담을 거고요. 마지막 끝자리에는 바나나를 담을 겁니다. 내가 그림은 이쁘게 잘 못 그려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그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찰떡같이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2, 3, 4, 5, 6, 7. 됐죠? 어떻게 산 거야? 딸기 2개, 사과 2개, 바나나 3개. 됐죠? 자, 또 다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이렇게 바로 그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됐죠? 어떻게 산 거야? 딸기 4개, 사과 2개, 바나나 1개. 됐나요? 자, 카트에 물건을 담을 때
내가 바나나를 담고 사과를 담아야지 하는 상황이랑 사과를 담고 바나나를 담아야지 하는 상황. 순서가 바뀌어도 어차피 내 눈엔 똑같습니다. 맞나요? 그러니까 순서는 딱히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담기만 하고 결과만 보시면 돼. 그럼 이때 여기 칸막이가 몇 개? 2개. 과일이 전체 몇 개? 7개인 상황이죠. 자, 극단적인 그림 하나만 더 그려놓고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됐죠? 어떻게 담았어요? 사과만 7개 담은 겁니다. 받아들일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쭉 나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세면 되겠네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관찰하시면 되겠죠. 전체 과일 7개와 칸막이 2개. 전체 몇 개? 9개 있습니다. 그럼 다시 전체 9개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그 중에 여러분들이 2개를 선택해서 색칠하면 과일을 사는 방법의 개수가 나오겠죠. 맞아요? 지금은 어떻게 산 거야? 딸기 1개랑 바나나 안 사고, 딸기 1개랑 사과 안 사고 바나나만 6개 산 거죠. 맞나요? 그럼 우리는 과일을 살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어떻게 말할 수 있다? 9C2. 됐습니까? 전체 9개 중에 2개가 구별해주는 칸막이. 다시 바꿔서 말하면 9C7. 전체 9개 중에 7개가 과일. 나머지는 칸막이. 됐습니까? 받아들일까요? 이게 어떤 상황이었어? 마트 가서 서로 다른 과일 몇 종류 중에 3종류 중에 몇 개를 7개를 중복해서 사오는 경우의 수였습니다. 우린 얘를 3H7 이렇게 관찰할 수 있어요. 다시 무슨 뜻이야? 서로 다른 3종류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3개 중에 몇 개를 7개를 중복해서 선택하는 경우의 수. 계산 어떻게 해요? 서로 다른 3종류입니다. 7개 살 거예요. 합치면 몇 개? 10개죠? 근데 우린 10개 필요 없어요. 왜? 3종류를 구별하기 위해서 칸막이는 2개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뭐 해줘? 둘이 더해서 1을 뺀 값 9C7로 바뀌는 거야. 됐음? 이게 3H7 중복조합에 대한 이야기. 자, 그래서 첫 번째 답입니다. 어떻게 되는 거야? 9C2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트에 갔을 때 카트에 담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조합이 C로 바뀝니다. 그래서 9C2 계산해주면 답 36. 됐죠? 이게 첫 번째 얘기. 자, 두 번째입니다. 이번엔 뭐라고 했어요? 양의 정수라고 했죠. 이번엔 0이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럼 뭐야? 자연수가 오는 거지? 그럼 역시 마찬가지. 카트에 가서 내가 과일을 담을 거야. 합쳐서 7개를 살 건데 엄마가 얘기했다고. 넌 바나나만 사냐? 원숭이 새끼 마냥? 그래서 뭐라고 해? 하나씩 사면 되잖아. 이게 자연수입니다.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마트 가. 일단 카트에다가 하나씩 담아. 그리고 뭐해? 계산대 옆에다 갖다 놓으세요. 이따 같이 계산하면 되잖아. 그럼 새로운 카트를 끌고 왔습니다. 그럼 새로운 카트에는 딸기를, 사과를, 바나나를 추가로 합쳐서 몇 개만 더 사면 될까? 4개만 더 사면 되겠죠? 그럼 이때 여기에다가 딸기만 4개 다 담을 거야. 상관없죠? 바나나만 4개 다 담을 거야. 상관없지? 왜? 나머지 하나씩 사놨으니까. 됐습니까? 그럼 결론. 서로 다른 3개 중에 몇 개를 중복해서 4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3H4. 계산 어떻게 해요? 둘이 더해서 1 뺍니다. 6C4. 6C2. 됐죠? 경우의 수 몇 가지? 15가지. 받아들일까요? 해서 정리하는 게 중복조합표야. 이거 꼭 영상 다시 보시면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 얘기입니다. 계속. 해서 지금처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끝. 됐죠? 자, 요런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유형 17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봐주시고요. 아닙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아니야. 밑에 51번 보겠습니다. 자, 51번 볼게요. 이거 답 한번 내보겠습니다. 답 내주시고 같이 볼까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뭘 물어봤냐? 음아정이죠. 음아정입니다. 그러니까 0은 와도 돼요. 그럼 생각해봐. 다 더해서 8 나왔는데 x에 올 수 있는 값들 0 올 수 있죠. 1, 2, 3, 4, 5, 6, 7 올 수 있지. 8도 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얘네가 0, 0이면 되니까. 그럼 x는 0부터 8까지 올 수 있다.
y도 비슷한 상황이죠? z는요? 좀 다르죠. 왜? 앞에 곱하기 3이 있거든. 그래서 z에 올 수 있는 값은 0, 1, 2. 3개밖에 못 와요. 됐습니까? 그럼 갑자기 이 말을 왜 했습니까? 라고 하면 얘네가 x, y, z 더한 게 8이야 라고 하면 아, 엄마가 과일 3종류 있는데 합쳐서 8개 사오래 라는 이야기였으니까 중복조합 바로 가면 돼. 근데 여기는 3z네요. 그리고 z에 올 수 있는 값이 x, y랑 다르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 해줘? 제한된 애를 봐야지. 그래서 z가 몇일 때? 0일 때. 그러면 x 플러스 y가 몇인 거야? 8인 경우야. z가 1일 때. 그럼 x 플러스 y가 몇인 경우? 5인 경우야. z가 2일 때. 그러면 x 플러스 y가 몇인 경우? 5 맞죠? 2일 때. 됐죠? z가 3이면 안 되죠. 8 나오려면 음수가 있어야 되니까 안 되네. 그럼 결론. z가 0일 때 x, y 순서상 몇 개? 1일 때 몇 개? 2일 때 몇 개? 세면 되겠죠. 그럼 갑니다. x랑 y 더해서 8 나와야 돼요. 경우수 몇 가지? 2h8. 됐죠? 둘이 더해서 1 빼죠? 9c8. 9c1입니다. 몇 가지야? 9가지네. 야, 이거 너무 쉽네. 맞아요. 왜? x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8일 때. 됐잖아. x에 0부터 8까지 오면 그때 y값 쭉 결정될 거 아니야. 0부터 8까지 몇 개? 9개. 그냥 셀 수도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xy 더해서 5입니다. 그럼 경우수 몇 가지? 2h5가지. 그러면요. 6c5. 몇 가지? 6가지. x 0부터 5까지 오면 되니까. 그럼 여기 나머지 몇 가지? 3가지 바로 가자. 됐나요? 그럼 결론 9, 6, 3입니다. 이거 더해요, 곱해요? 더합니다. 왜? z가 0일 때 요거, 1일 때 요거, 2일 때 요거 각각각이니까 합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끝. 안 어렵죠? 그래서 지금처럼 독특한 숫자들이 나오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거 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오른쪽으로 가서 유형 18번 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문제 보시면 다음을 만족하는 자연수 A, B, C, D 모든 순서상의 개수를 구할 건데 자, 봐봐. 일단 A는 누구냐면 1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리고 B는 A보다 더 큰 수입니다. 대신 6보단 작아요. 이런 상황. 그리고 C는요 6보다 크거나 같고요. D는 C랑 같거나 크거나 같습니다. 여기 등호 붙었어요. 맞아? 자, 그러면 이거를 조금 두 개로 나눠서 얘기해 볼게. 왜 그러냐면 봐봐. 일단 A는 1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B는 A보다 더 큰데 얘는 6보다 작아야 돼. 됐죠? 얘네들. 그 다음 두 번째 C는 6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그럼 6이 와도 되는 거죠? 근데 D는요 C보다 크거나 같아요. CD가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인 상황이죠? 됐어요? 자, 좀 두 개로 나눠서 좀 보겠습니다. 어차피 A, B하고 C, D는 수가 나오는 범위가 다르니까 A, B는 1하고 6 사이에서 C하고 D는 6하고 12 사이에서 나오니까요. 괜찮니? 자, 이렇게 나눠놓고서 좀 보겠습니다. 자, 생각해보자. A하고 B에 올 수 있는 값은 이런 애들입니다. 참고로 자연수예요. 그쵸? 자, 그럼 봐봐. A에 올 수 있는 값과 B에 올 수 있는 값을 한번 생각해 볼게. 1, 2, 3, 4, 5까지. 맞아? 6보다 작으니까 B에는 아무리 커도 5가 최대잖아. 맞아요? 하나 더. A하고 B는 여기 있는 수 중에 하나랑 대응할 겁니다. 근데 당연히 A는 값이 B는 값보다 어때? 작아야 되지. 맞아? 그럼 A는 값이 예를 들어 3이었어. 그럼 B는 값은 몇이 돼? 3보다 큰 수, 4 또는 5 둘 중에 하나겠죠. 맞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 함수입니다. 함수입니다. 맞아요? 함수입니다. 그럼 우리 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대응하는 함수입니다. 하나 더. A는 값, B는 값 같은 값 나오면 안 되지. 맞아? 그럼 생각해봐. 오른쪽에 있는 원소 몇 개 중에? 5개 중에 2개가 선택받을 거야. 하나는 A랑 하나는 B랑. 맞아요? 그럼 이때 우리는 오른쪽에 있는 5개 중에
두 개를 선택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하고 4가 선택받았어. 그럼 2는 누구랑 짝이야? A랑. 4는요? B랑 짝인 거지. 맞아? 그럼 결론. 오른쪽에 있는 원소 5개 중에 2개를 고르면 그게 A, B가 대응하는 값들의 경우의 수겠네요. 경우의 수 몇 가지? 5, C, 2가지. 몇 개예요? 10개입니다. 됐죠? 그래서 A, B에 나올 수 있는 순서상은 총 10가지가 나와. 그럼 예를 들면 이거지. A가 2고 B가 4일 때를 보자. 그럼 그때 동시에 이어서 이제 누가 나와야 돼? C하고 D가 나와야 되죠? 맞아? 그럼 C하고 D에 올 수 있는 값들을 보겠습니다. C와 D에 대응할 수 있는 값들은 6, 7, 8, 9, 10, 11, 12 이렇게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나요? 자, C가 대응할 수 있는 값 여기 있는 숫자 전체 몇 개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중에 하나입니다. D도 마찬가지 7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얘가 좀 독특한 게 있지. 뭐냐? 등호가 붙었죠. 그럼 C하고 D가 같은 값일 수도 있지. 아니면 다른 값일 수도 있죠. 어떻게 되지? 자, 봐봐. 우리 이렇게 읽어. D가 C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읽죠. 우리가 이렇게 읽잖아. D가 C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됐어? 크거나 또는이죠. 같은 거야. 그럼 우리가 얘를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 거야. 보세요. 6, C, D, 12. 이건 뭐야? D가 C보다 크다. 또는 6, C, D, 12. 같다. 이 말이잖아.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이 D가 C보다 크거나 같아요. C가 D보다 작거나 같아요. 라는 말은 우리 말 그대로 작거나 같다고. 맞아? 그럼 작을 때 또는 같을 때를 보는 거잖아. 받아들여요? 그러면 자, 첫 번째 상황 봅니다. C가 D보다 작을 때. 그럼 둘이 같은 값 나올 때 안 나올 때? 안 나올 때. 그럼 우리 뭐 하면 돼? 여기 있는 전체 몇 개 중에? 7개 중에 몇 개 선택해서? 2개 선택해서 대응시키면 되는 상황. 같은 상황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경우의 수 몇 가지? 7C 2가지. 또는 둘이 뭐 할 때? 같을 때지. CD가 같은 데로 갈 때. 그럼 둘 다 6으로 갈 때, 7로 갈 때, 8로 갈 때, 12로 갈 때. 경우의 수 몇 가지? 7가지.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생각해야지. 혹시 C가 D보다 작으면서 동시에 같을 때도 있나요? 그건 없죠. 맞아? 우리 뭐 하는 거야? 또는이니까 합집합의 원소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 A집합 원소 셌어. B집합 셌어. 그 다음 뭐해? 교집합 빼야지. 근데 교집합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뭐야? 뺄 게 없네요. 됐습니까? 결론. 우리가 말했던 거에 힌트가 다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말해야 돼.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7C2죠? 경우의 수 몇 가지? 21 플러스 7. 28가지. 합쳐서 몇 가지 나와요? 280가지요. 자, 여기서 더합니까? 곱합니까? 라고 하면 다시 A, B 이만큼 결정되고 예를 들면 얘가 2로 가고 얘가 4로 갔어. 그랬을 때 28개. 얘가 1로 가고 3으로 갔어. 그랬을 때 28개. 맞아? 그럼 여기 있는 10가지 마다 28개. 곱하는 거잖아. 그럼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A, B 결정하고 이어서 동시에 CD도 결정하면 되잖아. 이게 한 개의 액션이라고. 그럼 뭐 해줘? 곱합니다. 곱의 법칙. 됐을까요? 헷갈리지 마세요. 정리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기 전에 밑에 있는 문제를 한번 볼까 말까. 네,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18페이지 보시면 밑에 풀이 과정 나랑 조금 다른 느낌이 들어요. 그쵸? 나랑 조금 다른 느낌이 듭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정리해 주시면 다음 피드백 하면서 또 이 표현도 말씀드려 볼게요. 자, 뒤로 갑니다. 유형 19번입니다. 유형 19번입니다. 됐다. 이제 이항 정리 들어간다. 자, 보세요. 집합 X가 있고 Y가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말했습니다.
자, 집합 x의 원소는 x1이고요. x2도 집합 x의 원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함수의 관계를 얘기할 건데 첫 번째 볼게. x1과 x2가 다르면 대입해서 나오는 함수값과 대입해서 나오는 함수값이 다르대요. 무슨 함수? 무슨 함수? 1대1 함수. 됐죠? 그러니까 x와 y가 한 쌍씩만 짝인 거야. x값 다르면 나오는 함수값도 달라야 돼. 이 표현이에요. 다시 그냥 읽으시면 돼. 둘이 다른 값이야. 대입해서 나오는 함수값도 다른 거야. 1대1 함수입니다. 그럼 1대1 함수입니다. 바로 갈게요. 집합 x의 원소는 1, 2, 3, 4고요. 집합 y의 원소는 5, 6, 7, 8, 9, 10이네요. 자, 왼쪽에 있는 친구 원소 1 대응할 겁니다. 몇 개 중에 하나? 6개 중에 하나. 그럼 2는요? 얘가 간 거 빼고 남은 몇 개 중에? 5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하겠죠? 그럼 경우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라고 하면 6, 5, 4, 3 곱했네요. 맞니? 이거 뭐야? 6p 4죠. 그래서 어떤 표현이 나오냐? 아, 여기 있는 이 6, 공역에 있는 원소의 개수. 여기 있는 4, 정역에 있는 원소의 개수가 나올 거야. 언제? 1대1 대응일 때. 1대1 함수일 때. 됐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답입니다. 6p 4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번 이렇게 얘기했죠? x1보다 x2가 더 크잖아? 그럼 함수값도 더 큰 거야. 받아들여? 자, 그럼 x1과 x2에 올 수 있는 값들을 내가 한번 설정해 보면 1보다 2가 더 큰 거죠? 그럼 f1이 f2보다 더 작은 겁니다. 마찬가지 2보다 3이 더 큰 수 맞죠? 그럼 f2보다 f3이 더 크게 나와야 됩니다. 마찬가지 3, 4도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이거를 내가 굳이 다 쓰면 이런 표현도 가능하다고. f1, f2, f3, f4일 때. 맞아요? x값이 커질수록 함수값도 커질 때 우리가 이런 거를 증가함수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자, 등호 안 붙었어요. 같은 값 안 나와요. 그러면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 있는 원소 6개 중에 결과적으로 몇 개가 선택받을까요? 4개가 선택받을 거야. 맞아? 그럼 내가 그 선택받은 4개를 한번 골라볼게. 10 선택받고요. 7 선택받고요. 6이랑 5가 선택받았습니다. 그럼 이때 1 넣으면 나오는 값이 누구였을까? 5여야지. 2는요? 6이겠죠? 3은요? 7이겠죠? 4는요? 10이겠죠? 그럼 뭐야? 뭐만 하면 돼? 여기 있는 6개 중에 4개를 고르기만 하면 알아서 대소관계에 맞게 대응할 겁니다. 하나 드릴까요? 그럼 경우의 수 몇 가지? 6시 4가지. 됐습니까? 그래서 같은 값이 없는 증가함수일 때 조합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앞에 6, 공역의 원소의 개수. 4, 정역 원소의 개수. 됐죠? 자, 마지막입니다. 이번엔 뭐가 붙었어요? 등호 붙었죠. 자, 방금 전에 내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클 때 보고 같을 때 보고. 맞아요? 그럼 얘도 써볼게. 1과 2, 2와 3, 3과 4의 관계를 2번처럼 써봅니다. 자, 써보면 이렇게 되겠죠? F1보다 F2가 크거나 같고 F3이 크거나 같고 F4가 크거나 같죠? 자, 문제가 생김. 아까는 C하고 D 둘만 봤다고. 근데 여기는 F1과 F2가 크거나 같으니까 클 때 보고 같을 때 보고. 그럼 여기는 또 클 때 보고 같을 때 보고. 여기는 또 클 때 보고 같을 때 보고. 맞죠? 경우의 수 2가지. 클 때 같을 때. 2가지. 클 때 같을 때. 2가지. 클 때 같을 때. 맞아? 그럼 봐봐. 여기 경우의 수 2가지. 여기도 2가지. 여기도 2가지 나오지. 전체 몇 가지 봐야 돼? 8가지 봐야 돼. 8가지 봐야 돼. 어떤 상황이냐면 굳이 다 쓰진 않을게. 이런 상황 봐야 되는 거야. 아까처럼 해석하면 F1이 F2랑 같아. 근데 F3이랑도 같아. 근데 F4랑 같아. F1이 F2랑 같아. F3이랑 같아. 근데 F4가 커. 됐죠? 아니면 F1이 F2랑 같아. 근데 F3보다는 커. 근데 F4랑 같아. F1이 F2랑 같아. 근데 F3이 커. 그리고 F4가 커. 쭉 봐야 돼, 이렇게. 됐어? 왜? 여기 둘 중에 하나. 얘도 둘 중에 하나. 얘도 둘 중에 하나. 얘도 둘 중에 하나. 여기까지구나. 됐죠? 그래서 8가지 다 봐야 돼.
그럼 아까처럼 작거나 같다? 작을 때 보고 또는 같을 때 보고 하면 끝! 이 상황이 아닐 거라고. 맞아? 그래서 이때 우리가 뭘 쓰냐? 자, 우리가 배웠던 중복조합을 보는 거야. 자, 보세요. 여기 지웁니다, 일단. 따라와요. 자, 어떻게 볼 겁니까? 라고 하면 이거지 뭐. 그래? 그럼 우린 뭐 할 거냐? 자, 결과적으로 어쨌든 우린 여기에서 화살표 몇 개 날라와? 화살이 4개 날라올 거 아니야. 그래서 선택을 받는데 등호가 붙었죠. 같은 거 선택해도 되니 안 되니? 되는 거죠. 맞아? 맞아? 화살표 2개가 와서 6한테 대응해도 상관없는 거지. 맞니?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여기 몇 개 있어? 6개 있죠. 서로 다른 6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중복해서 몇 개? 4개 고르는 거잖아. 됐어? 서로 다른 몇 개 중에 6개 중에 중복해서 몇 개? 4개 고르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고를 겁니까? 라고 하면 해볼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10을 2번 고르고 7 하나, 6 하나 고를게요. 됐음? 10을 2번 고르고 7 하나, 6 하나 고를게. 서로 다른 6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중복해서 내가 선택할게. 선택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6은 누구랑 짝이야? 1. 7은 10은 3. 얘도 4. 됐죠? 받아들여요? 그럼 나는 뭐만 하면 돼? 그냥 중복해서 선택만 해놓으면 알아서 짝지을 거야. 다시 나는 여기는 서로 다른 6개 중에 중복해서 4개를 선택할 거야. 예를 들면 9, 9, 9, 10 고를 거야. 됐음? 그럼 이 10은 누구랑 짝이었을까? 4. 나머지 얘네는 전부 1, 2, 3이랑 짝이었겠지. 됐습니까? 그럼 난 뭐만 하면 된다? 서로 다른 6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6개 중에 중복해서 몇 개? 4개를 고르기만 하면 된다고. 됐습니까? 그럼 경우에서 어떻게 세요? 9C 4. 됐을까? 경우에서 몇 가지예요? 9, 8, 7, 6을 4팩토리얼이죠? 4, 3, 2, 1로 나눈 값. 4, 2, 8, 3, 2, 6. 됐죠? 9, 2, 18에다가 7 곱한 값 얘기하면 되겠네요. 8, 7에 56이었습니다. 그러면 126인가요? 됐죠? 답입니다. 해서 해석을 해주셔야 돼, 계속.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중복조합을 얘기할 때는 마트에서 심부름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다른 몇 개 중에 중복해서 몇 개 고르는 경우의 수를 이렇게 쓸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석이 됐으면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을 늘려나가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얘기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요 정도 얘기하고 나면 뒤로 넘어가죠. 이항 정리로 갑니다. 자, 뒷페이지 40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이항 정리입니다. 이 말이야. 이 항이야. 항이 2개야. 항이 2개 있는 거듭제곱식을 정리한 거야. 그러니까 항이 2개 있는 거듭제곱식을 전개했을 때 나오는 어떤 규칙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딱 정리해 놓은 거야. 그래서 얘는 크게 보면 이렇게 돼. 2항 아니다 됐다. 아니야 됐어.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냥 2항 정리라고 하면 돼. 이렇게만 하면 될 거야. 됐어? 그래서 항이 2개 있는 거듭제곱을 전개했을 때 나오는 그 결과를 이쁘게 정리해 놓은 거야. 그럼 어떻게 정리하냐면 자, 니네 아는 것부터 A 더하기 B의 제곱이 있어요. 전개해 봅시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수업 듣는 친구의 20%가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책임감 갖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자, A 플러스 B의 제곱 전개하면 어떻게 되죠? B 됩니다. 다시요. A 더하기 B의 세제곱 전개할 수 있잖아, 우리. 그 다음 여러분 이거 얘기할 수 A 더하기 B의 4제곱 말할 수 있잖아요. 말해봐. 시작. A 4제곱 더하기 4A 세제곱 B 더하기 6A 제곱 B 제곱 더하기 4AB 세제곱 더하기 B 4제곱. 왜? 직접 전개해보면 되잖아. 안 해봤어요 혹시? 이거 1학년 때 많이 시키잖아 막 일부러.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너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공부해야 돼. 나 여기까지는 안 물어볼게. 대신에 너 이거 나오는 거는 무조건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막 이런 거 얘기해 준단 말이야. 그럼 이거 너 5제곱 이거 전개할 수 있어? 뭐 한 거야? A 더하기 B를 몇 번 써서? 5번 써서 한 땀 한 땀 전개하는 거잖아. 맞아? 너 이거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이런 걸 하기 위한 몇 가지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해. 그거는 여러분들이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을 공부하면서 배울 거야. 그래도 궁금한 친구들 있으니까 한번 살짝 맛 좀 보여줄게. 하면서 고1 때 살짝 봤을걸? 예비 고1 때? 맞아요? 자, 봅니다. A 플러스 B의 5제곱은요. A 더하기 B 곱하기 A 더하기 B 곱하기 A 더하기 B 곱하기 A 더하기 B 곱하기 A 더하기 B입니다. 이거 전개하면 돼요. 맞아? 그럼 이때 봐. 여기 항 몇 개? 2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얘네들끼리 쫑쫑쫑쫑쫑 곱하면 하나의 항이 나오는 거겠죠? 맞아요? 자, 갑니다. 내가 여기서 A를 골랐어. 여기도 A야. 저기도 A야. 여기도 A고요. 여기도 A입니다. 그럼 뭐가 나오는 거야? A 5제곱. 됐죠? 근데 이 A 5제곱이 몇 가지나 나와요? 한 개밖에 없지. 전부 다 A 골랐을 때. 맞아? 두 번째. 내가 여기서 A, 여기도 A, 여기도 A, 여기도 A. 여기서는 B를 고를 수 있죠. 그럼 뭐가 나와? A 4제곱 B가 나오겠지. 근데 이게 몇 개나 나올까? 네가 고른 그 한 개의 B가 가장 끝일 수도 있고, 4번째일 수도 있고, 3번째일 수도 있고, 2번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장 처음에 B, 그 다음 나머지는 전부 다 A 골라야지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맞아? 그럼 결과적으로 A 4제곱 B가 이 개수만큼 나올 거라고. 맞아? 그럼 이걸 어떻게 보는 건데? 라고 하면 자, 얘를 여러분들한테 이런 상황으로 바꿉니다. 주머니 안에 공이 2개 들어있습니다. A라는 공과 B라는 공이 들어있어요. 나는 이 공을 하나의 공을 꺼내서 확인하고 다시 넣을 겁니다. 이 짓을 몇 번 할 거냐면 5번 할 겁니다. 5번 할 겁니다. 그래서 상황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나오는 공을 봤어요. A, 두 번째 A, 세 번째 A, 네 번째 A, 5번째 A. 괜찮지? 이런 경우 나올 수 있잖아. 그게 뭔데? 이거야. 됐음? 맞아? 그럼 생각해봐. 처음에도 A, 두 번째도 A, 세 번째도 A, 네 번째도 A, 5번째도 A 나오는 경우의 수 몇 가지? 한 가지. 맞아? 그럼 A 플러스 B의 완전 5제곱을 전개했을 때 A 5제곱은 몇 가지? 한 가지 나올 거야. 됐음? 자, 두 번째입니다. 내가 공을 5번 꺼낼 건데 이번엔 A가 4번 나오고 B가 1번 나온 경우도 있을 거야. 받아들여? 경우의 수 몇 가지일까? 5가지? 그럼 여기서 네가 이 얘기를 해야 돼. 왜 5가지라고 말한 거야? 5번 공을 꺼내서 쓸 거야. 이 중에 하나만 B지. 나머지는 A. 하나만 B야. 나머지는 A. 하나만 B야. 나머지는 A. 맞아? 그럼 5개 중에 하나만 B야. 그럼 5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거는 B라고 할게. 그럼 나머지는 누군데? A잖아. 맞아? 그럼 A가 4개, B가 하나 나오는 상황은 5개 중에 하나만 B일 땐 거야. 경우의 수. 맞아? 그러면 다시 내가 5번 공을 꺼낼 건데 A가 3개, B가 2번 나온 경우도 있겠지. 맞아? 경우의 수 몇 가지일까? 5개 중에 2개가 B인 거야. 그럼 나머지 3개는 A겠네. 맞아요? A 세제곱, B 제곱이 이만큼 나올 거야. 마찬가지로 공을 뽑다 보면 이번엔 A가 2개, B가 3개 나온 경우도 있지 않겠어? 경우의 수 몇 가지 나올까? 5C3. 5개 중에 3개가 B야. 그럼 당연히 A는 몇 개야? 2개야. 됐음? 다시 5개 중에 4개가 전부 다 B입니다. 그럼 A는 1개고요. B가 4개였겠죠? 마지막 밑에 줄에 씁니다. 5개 중에 5개가 모두 다 B가 나왔어요. 그럼 A는 몇 개인데? 아무것도 없어. 누구만 나왔어? B만 5개 나왔어. 어차피 0제곱은 1이니까. 맞나요?
그럼 가장 앞에 있는 요 1은 뭐였을까요? 라고 하면 이렇게 이쁘게 써봅니다. 5개 중에 단 하나도 B가 나오지 않았어요. 0개 나왔습니다. A만 5개, B는 빵개. 됐습니까? 이게 뭐야? A 플러스 B의 완전 5제곱 전개했을 때 나오는 식이야. 그럼 얘를 우리가 5제곱이 아니라 이제 뭐로 바꾸냐? N제곱으로 바꾼다고. 됐음? 그럼 나 이제 공 몇 개 꺼내는 거야? N번 꺼내는 거야. 받아들일까? 그럼 나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N개 중에 하나도 B가 안 나와. 그럼 누구만 나온 거야? A만 N번 다 나온 거야. 됐음? 당연히 B는 하나도 안 나왔어. 더하기. N번 중에 딱 하나만 B야. 처음일 수도 있고 두 번째일 수도 있고 N번째 마지막으로만 나왔을 수도 있지. 형의수 몇 가지? NC1가지. 이건 누군데? A가 N-1개, B가 1개일 때. 전체 N번 뽑았으니까. 받아들여요? 그 다음 또 씁니다. N번 중에 2번만 B야. 그럼 A는 몇 번 나와? N-2번. B는 2번 나왔겠지. 받아들여요? 쭉 쓸 겁니다. 어디까지 쓸 거야? N번 중에 N번 모두 다 B가 나왔어. 그럼 A는 한 번도 안 나왔네? B는요? N번 나온 거죠? 됐습니까? 이게 A 플러스 B의 N제곱. 전개했을 때 식을 여러분들한테 정리해 드립니다. 우리가 얘를 이항정리라고 불러. 항이 두 개에 있는 거듭제곱을 전개했을 때 식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얘는 뭡니까? 라고 하면 이 C형. 2개 중에 B가 하나도 안 나옴. 그럼 얘는 왜 2야? 2C1, 2개 중에 하나가 B야. 얘는 왜 1이야? 2C2, 2개 모두 다 B야. 인 상황이야. 그럼 이거는 3C0, B가 하나도 없어. 얘가 왜 3이었냐? 3개 중에 하나만 B일 때. 됐음? 그 경우의 수가 3가지니까 3C1가지 나오니까. 그럼 얘는 왜 3인데? 3C2, 3개 중에 2개가 B일 때. 얘는 왜 1이야? 3C3, 3개 중에 3개 다 B일 때. 됐어요? 이 개수만큼 다음 항이 나오는 거잖아. 그럼 앞에 개수로 결정될 거라고. 받아들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고요. 자, 더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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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기를 쭉 늘려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학 1을 배운 학생으로서 덧셈을 정리하는 방법을 배웠죠. 수열에서요. 무슨 기호로써요? 시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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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기잖아. 그럼 이거 시그마로 바꿔 쓸 수 있죠. 자, 써보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시그마. R은 0부터 N까지. NCR. A N-R 곱하기 B의 R. 됐죠? 자, R 자리에 0 넣어주세요. NC0, A N제곱, B 빵제곱. 첫 번째. 됐죠? R 자리에 1 넣어주세요. NC1, A N-1, B 1개. 그럼 마지막 N 넣어주세요. NCN, A 빵제곱, B N제곱. 됐나요? 해서 우리는 얘를 시그마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는요, 그 표현까지는 안 나왔죠. 그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그마로 지금처럼 표현할 수 있다. 자, 계속 가요. 우리가 시그마로 표현했을 때 우리가 수열에서 다룬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해? 일반항이라고 하지 뭘. 됐어요? 일반항이라고 하지 뭐.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일반항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 더, 앞에 있는 이 NCR 얘를 뭐라고 하냐? 이항 정리에서 나온 개수들이구나 해서 이항 개수라고 부릅니다. 됐을까요? 우리가 얘를 일반항, 이항 개수. 그래서 너네한테 말할 거야. 야, 이거 정리했을 때 일반항 좀 써봐. 하면 뭐 하면 돼? 이식 쓰시면 돼. 됐죠? 야, 그때 이항 개수네? 여기 NCR 얘를 관찰하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가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